제가 생각하는 이번 상승장의 유력 졸업 코인,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코인을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레이스케일의 크립토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비트코인의 ETF가 승인이 되고 이더리움이 된 다음 그 다음 알트코인까지 ETF가 된다 하면 유력한 후보군들이 있는 게 그레이스케일이 정의하는 이 크립토 섹터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식상하다, 이거를 올려서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여러분 제가 판단하는 게 맞는데, 제가 어쨌든 저의 생각이 또 있으니까 그 생각을 오늘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뭘 사야 되는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리스트를 제가 추려드려도 그래서 너는 뭘 샀어? 뭘 더 좋아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 5개를 다 소개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러면 또 그냥 그 이전 내용의 뭔가 반복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 영상을 본다 하면 왜 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론이 난 게 미중에서 꼽아달라는 거겠지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파일도 소개하고 얘도 말했고 얘도 말했지만, 근데 파일은 지금 이 밑줄에서 뺀 게 뭐냐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인들의 인내심에 맞지 않다라는 판단에 제가 일단 좀 제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그 섹터 자체가, 그러니까 이 둘이가 좀 더 빠르게 빛을 볼 거다,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인다는 소리겠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얘네 둘이를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와 오늘은 렌더 토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또 이러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진짜 뭐 별 얘기를 다 하던데, 오를 때 말하는 건 나도 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오를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언제 했냐? 보시면 체인링크 6,000원대부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또 픽을 또 냈고요. 멤버십에는 야, 너 멤버십 해놓고 이제 와서 했지하냐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영상에서 여러분들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영상을 여러분들 끝까지 안 보신 분들, 이제 보신 분들은 놓쳤던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체인링크 CCIP 얘기하면서 이거 스위프트랑 하는데 진짜 엄청난 기술인 것 같다, 체인링크 주목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영상에서 드렸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안 보셨거나 또 5초 스킵도 이렇게 하잖아. 계속 그냥 끝까지 좀 보세요 여러분들. 영상 항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어봐야 저는 30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내 돈 투자하는데 이 30분 그 시간조차 투자를 안 하겠다 하면 그거는 저는 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특히 이 영상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상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체인링크도 체인링크지만 제 R&Dr은 제가 1월달에 심지어 공개 브리핑방까지도 올려드렸어요. 영상에선 계속 꾸준하게 언급을 했고, 이 공개 브리핑방은 여러분들 영상 설명란에 있는 텔레그램 공개 브리핑방 링크를 가면 그냥 무료로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오픈 AI의 영향으로 AI 메타가 올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요. 심지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2021년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어요. 그렇죠? 그때 메타버스 코인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때부터 뭐 디센트럴랜드, 뭐 샌드박스, 뭐 엔진 이런 애들 엄청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메타버스 테마만 달면 그냥 엄청나게 올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AI에 대한 코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 2021년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실체가 없는 기대감이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나왔는데 메타버스로 뭔가를 할 수가 있대. 가상공간을 했대. 근데 이걸 뭘 할 거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나중에는 이 가상공간으로 대체가 될 거야 라는 그 믿음, 그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올랐던 그런 닷컴 버블과 유사한 형태로 갔지만, 이 2023년 1월달에 챗GPT는 실생활에 우리가 지금 챗GPT를 엄청나게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다르다. 이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AI가 왔고 그다음 메타버스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보셔라,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강조드렸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사실 이 엔비디아 1월달에만 봤어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인프라 섹터를 되게 좋아하면서 그 R&Dr이랑 이런 애들을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2022년에 제가 빅테크 애들이 반등이 오면 그때는 제가 엔비디아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 인프라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애들이 되게 좋아한다. 그러니까 플랫폼끼리는 서로 경쟁을 하는데 이 플랫폼들에게
이 생태계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뭐 필수적인 제품을 탑재한다거나 이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애들은 경쟁자가 적다. 그래서 이 산업이 닷컴 버블이 오건 뭐 그게 되건 간에 이 산업 자체만 유지가 된다면, 그러니까 IT가 유지가 되듯이 그런 형태만 된다면 이 인프라 섹터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엔비디아 애들을 좀 주목해야 되고, 이 코인에 대한 엔비디아는 저는 R&D라고 본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있었다라는 소개를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R&DR이 제가 알기로 3.3인가 3.5까지 갔어요. 이거보다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올랐는데, 제가 그 소개했을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정말 그 0.5인가 뭐 그때였어요.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끝까지 안 보니까 놓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끝까지 봐서 제가 항상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소개를 했는데 똑같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교차 검증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봐도 리서치 해보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한번 좀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제가 뭐 이거 좋다 그래서 무조건 산다 이건 아니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저는 분명히 구구절절 설명을 중간중간마다 드리는데 영상을 진짜 대충 그냥 5초 10초 스킵하면서 그냥 탁탁탁탁 본 다음에 난 영상 다 봤어 끝. 근데 나중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또 했잖아. 너 한 적 없잖아. 뭐 멤버십만 했잖아. 뭐 이런 말들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항상 내 돈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을 투자할 거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드리고 싶다라는 거. 왜냐면 이번 상승장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못 잡으면, 그러니까 뭐 코인이 아니든, 그러니까 돈을 이번 상승장 몇 년 동안 축적을 못하면 이 갭을 좁힐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사다리 자체가 아예 무너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형태로 보이지만 이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돈을 또 뿌리는 시기가 오고, 이미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뿌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래서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내 소득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는데 물가, 자산 다 오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평생 엔잡러 살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 특히 코인이 다른 자산군들보다 더 많이 오를 조건이 갖춰진 게 맞으니까, 그럼 이 코인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미친듯이 파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영상들 어쨌든 하루에 뭐 10분 혹은 30분 이런 영상 올려드리면 사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루에 10분이나 30분을 온전히 집중을 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자는 시간을 좀 줄여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은 나름 다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좀 그 잔소리 아닌 잔소리였습니다. 이런 걸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토큰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시점에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죠. 빅테크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제가 이제 유틸리티 앤 서비스라는 섹터를 왜 주목을 하냐면, 아까 제가 챗GPT를 얘기하면서 실체가 있는 그런 섹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죠? 그러면 크립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대감만으로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블록체인을 왜 써야 되는데라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이걸 바로 이제 매스 어댑션, 대량 채택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맞는 섹터는 사실 저는 유틸리티와 서비스에 대한 그 섹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섹터가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게 사실 다르게 보면 여러분들 뭐 아마존이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위에 뭐 애플이 올라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아마존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카카오톡이 될 수도 있겠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그런 형태로 된다, 그런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해 보이는 것은 저는 체인링크와 렌더다. 파일도 유망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얘는 어쨌든 시총도 높고 그 다음에 이 움직임이 좀 더디고 이 섹터 자체가, 이놈이 지향하는 것 자체가
클라우드기 때문에 이거는 이들이 다 수요가 높아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를 거라 얘는 한 타이밍 늦을 것 같아요. 이들보다 상승이.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 한국인들의 맞춤은 장투지만 장투가 아닌 좀 그나마 든든한 애들로, 그죠? 인내심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그런 애들을 추린 게 저는 이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체인링크와 랜더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체인링크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체인링크가 뭐냐 이거예요. 체인링크가 제가 항상 요번에 핵심 메타는 아까 그 매스터 어댑션이라는 말도 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ETF예요. ETF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금융 세력들, 그리고 이걸 웹2라고 그렇게 편의상 우리 크립토 세계를 웹3라 그러니까 웹2에서 웹3로 오려는 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관들이 크립토 투자를 용이하게 만드는 통로가 ETF고, 그럼 기관들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 리테일, 소매 투자자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형태로 모든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 제가 볼 때 그런 섹터들은 크립토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더 나은 혁신을 할 수 있게 진일보할 수 있는 거. 언제? 어디? 현실 세계에 있는 걸 진일보시킬 수 있는 거. 크립토의 기술을 얹었기 때문에 현실 세계가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애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체인링크예요. 정말 대표적인 게 체인링크인데, 보면 이 오라클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중간자가 체인링크다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딥한 기술까지 이해할 필요 없어요. 왜? 그냥 투자하는데 그냥 이게 어떤 기술인지만 알면 돼요. 그죠? 그냥 간단합니다. 체인링크를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외부 세계, 그러니까 오프체인이라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을 온체인이라 그러니까 오프체인에 있는 걸 온체인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죠. 뭐 페이먼트 시스템, 리테일 페이먼트, 마켓 데이터, API 이런 것들을 모두 블록체인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체인링크다. 그런 통합적인 연결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CPI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걸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체인링크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리얼 데이터라는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실시간 리얼타임이죠? 예. 실시간 데이터를 할 수가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CPI라는 걸 할 때 항상 전월 달에 대한 걸 그 다음 달에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이 11월 달이니까 11월 달에 CPI를 발표한다라고 하는 건 10월에 있는 지수를 11월에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달이라는 텀이 존재하죠. 근데 이거를 이 온체인과 연결을 하면 실시간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왜?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디지털로 안 돼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곡물 생산량이랑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해야 되는데 일종의 농가마다 다 디지털을 할까요? 아니겠죠. 그럼 이 농가에서 얼마 정도 생산했다라는 걸 따로 이 물리적인 이동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서 또 그 윗단계로 올리고 이걸 종합해가지고 지표를 산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디지털로 해버리면 완전히 전환시켜버리면 이게 자동화가 되고 정말 실시간에 가깝게 데이터가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블룸버그의 데이터들을 다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촘촘하게 실시간 데이터로 바꿀 수도 있고 결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체인링크다. 엄청나게 저는 그래서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강조드렸던 이 CCIP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 웹3에서의 TCP/IP라는 건데 여러분들 IP 들어보셨죠? 이게 그러니까 각자의 IP 고유 주소에서 있으면 인터넷상에서 연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 이 TCP와 IP인데 이게 체인링크가 그걸 본따서 CCIP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체인링크를 통해서 모든 걸 연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또 이해가 안 되시니까 또 하나의 예시를 드리면요. 자,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이 솔라나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핀터레스트랑 틱톡 같은 게 폴리곤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링크드인과 페이스북도 에이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트위터를 하고 싶다면 그럼 나는 솔라나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핀터레스트를 이용을 하려면 매틱을 이용을 해야 돼요. 폴리곤을. 그리고 페이스북을 이용을 하려면 에이다를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각각의 체인을 내가 따로 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아니 이거 너무 불편한데? 그럼 네트워크 계속 바꿔가면서 이거 해줘야 돼? 아니죠. 체인 링크를 쓰게 되면 이게 통합이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를 자동으로 해주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인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체인 링크의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딱 봐도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야, 이 놈은 정말 포괄적인 놈이고 우리가 말했던 그 실생활과 연결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친구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웹2에서 웹3로 가는 그 브릿지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을 받을 그런 놈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시죠? 이제 그러면 이제 잘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디서 살 건데? 어디서 사야 돼? 이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것도 체인링크 제가 17,000원대를 굉장히 강조드렸거든요. 17,000원대를 실체로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18,500까지. 근데 뭐 이제 더 이후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잡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분할 매수를 우리가 어쨌든 장투니까 저는 항상 그 두 가지로 나눠라.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라 라고 하는데 뭐냐면 분할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장투 분할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몇 프로 떨어질 때마다 계속 그냥 사요. 그게 아닙니다. 주요 매물대와 지지선의 구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가 자산 분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체인 링크를 살 건데 난 내 총 시드의 한 30% 정도를 체인 링크를 사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여기서 30% 다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맨날 장투를 실패한 이유가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30%를 나눕니다. 10, 20으로 나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10%를 어디다 쓰느냐? 이 분할 매수 구간에 15,800과 18,500원까지 분할을 합니다. 그럼 이 10%를 어떻게 분할할까요? 이거를 또 어떻게 나누냐? 2%, 3%, 5%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10%를 20%, 30%, 50%를 나누라는 거죠. 이걸 100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럼 이걸 3등분을 하는데 2, 3, 5로 쪼개서 어디를 해야 되냐?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비중을 크게 해야 돼요. 피라미드 형태로. 그래야 이 3단계까지 다 받아졌을 때 여러분들 평단이 낮아지고 그래야만 내가 굳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내 단순 가격이 흔들리고 하면 사람인지라 이 장투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중에 내가 털면 올라가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 때부터 잘 사야 돼요. 좋은 가격에. 그래서 1차 분할 매수 구간을 15,800부터 18,500으로 잡고 아까 말씀드렸던 2, 3, 5로 나눠라. 그리고 20%는 나머지 어디 가냐? 요 밑으로 가세요. 여기까지 안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걸 남겨둬야 돼요. 항상. 그래야 여러분들이 장투에 성공하는 겁니다. 여기다 그냥 몰빵 박죠? 떨어지죠? 손절 나죠? 올라가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매물대가 9,700원에서 1,900원까지 있습니다. 여기를 나머지 20%로 대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얘가 요 위에서 계속 버티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이걸 남은 거를 다른 코인을 또 보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어느 정도는 좀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추세를 확인하면서 가는 형태의 장투가 좋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이 다음 코인으로 넘어갈 건데요. 다음 코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랜더입니다. 랜더는 제가 엔비디아랑 비유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엔비디아랑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이제 크립토 산업에서 엔비디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왜 요즘 잘 나가냐 했을 때 AI라는 게 엄청나게 주목이 되면서 이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필요해지게 됐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자율주행, 신약 개발, 로봇 개발 있지만 이 AI에 있는 그래픽 카드 굉장히 수요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주가도 보면은 엄청나게 신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조정을 줬다가 또 찍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GPU라는 게 수요가 올라서 엔비디아가 잘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도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 기간 동안 AI는 멈춰 있을 건가요? 아니죠. 그죠?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수요는 엄청 많은데 제품이 빨리빨리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공장을 증설한다 해야겠죠. 그럼 공장 증설하면 그 기간 동안은 공장이 하루아침에 뚝딱 지어지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아무리 생산량을 늘리고 한다 그래도 이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붐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격이 오르는 것도 맞는데 본질적으로 물량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라는 그런 난관에 봉착을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렌더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정에서 GPU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물론 뭐 고사양 게임이나 아니면 그 렌더링이나 이런 거 돌리시는 분들은 많이 쓰지만 그게 일반 가정집에서 하진 않거든요. 그죠? 그럼 그 남는 GPU의 성능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공유해라. 그러면 렌더 토큰으로 보상해주겠다. 정말 이거 저 처음 보고 진짜 머리 쳤거든요. 너무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래서 옛날부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네, 이제 또 그레이스케일에서도 크립토 섹터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또 마음 놓고 좀 더 이렇게 좀 오피셜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게 이 토큰 이코노미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데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실제로 엔비디아의 주가와 연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년 6월 달에도 이렇게 한번 올랐을 때 연동이 됐는데 그 이후에 조정을 좀 겪다가 엔비디아가 다시 신고점을 찍으니까 얘도 지금 이 고점을 탈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게 진짜 크립토와 엔비디아가 맞구나, R&Dr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엔비디아에만 맞출 게 아니에요. 더 대단한 놈입니다. 이런 건 정말 포텐셜이 어마무시한 놈이에요. 자, 요즘은 우리가 주목받는 테마가 AI 중에서도 챗GPT를 통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생성형 AI예요. 그러니까 생성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주문을 했을 때 AI가 만들어주는 걸 보고 생성형 AI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번역해줘 하면 번역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그려줘 이러면은 어떤 거 그려줘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 뭐 작업을 할 건데 소스 코드 짜줘 이러면 소스 코드 생성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생성형 AI라고 그러는데, 이제 렌더는 그럼 어떤 생성형 AI랑 관련이 있냐? 말 그대로 렌더링이에요. 이 고화질의 그래픽 작업들, 이게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라든지 아니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렌더링이 필요해요. 그럼 그 작업 시간이 긴데 이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얘네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3D를 넘어서의 이 고사양은 앞으로 메타버스가 오게 되면, 그리고 애플의 헤드셋이 나오게 되면, 공간 컴퓨팅이 나오는 그 비전 프로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럼 그래픽에 대한 품질은 더 좋아져야 되고 렌더링도 마찬가지로 더 고품질의 이미지를 사람들이 노출되게 되니까 원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예전에 동영상을 뭐 480p 이런 것들도 고화질이라고 잘 봤어요. 그리고 HD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720p도 여러분들이 잘 봤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1080 그리고 4K까지도 노출이 되니까 이제 다시 720을 보라 그러면 뭔가 이상해 보이거든요. 그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고화질의 그 이미지에 노출이 되면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왜?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건데,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렌더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렌더가 왜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얘네 이제 모 회사가 오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가 뭐냐 했는데, 애플의 아이패드 공식 영상에 소개된 오토이의 옥테인 X, 이 공식 계정이에요. 유튜브 공식 계정.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렌더 이모티콘, 그 심볼 있죠?
요게 이제 그 오토이에서 만든 옥테인X인데 이게 애플과 공식적으로 협약이 돼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애플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렌더링 어플의 그 수요가 굉장히 높고요. 굉장히 고품질로 잘 제공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이번에 이제 비전 프로에서도 얘네들이 같이 들어가서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얼마나 밀접한 관계겠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애플이 비전 프로가 딱 나온다 그러면 얘가 또 관련주로 주목을 받겠죠. 근데 이 비전 프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그런 말들을 해요. 너무 그냥 고가의 장비 아니냐,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이게 이 정의를 바꿨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의를 바꿨냐? 메타버스라는 걸 했을 때 우리가 헤드셋을 쓰면 그 가상 공간 안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VR이 우리가 중요했는데 애플은 AR부터 하고 이제 종합적으로는 이걸 믹스하는 MR이라고 하는 믹스드 리얼리티, 그러니까 혼합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가상 공간을 띄워서 작업도 하고 사람이 오면 이게 막 없어지면서 업무도 하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공간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열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엄청난 혁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말장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진짜 엄청난 혁신을 역시 애플이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2021년을 보면서 목격을 했어요. 2021년 10월 29일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그 이후에 메타버스의 강세장이 돌입을 했죠.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뭐 엔진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잘 갔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되고 이 비전 프로가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보일 때 애플은 항상 그랬어요. 아이폰 요번에 이상한데 별로 안 팔릴 것 같은데 해도 충성스러운 고객이 있고 그리고 애플이 하니까 믿음직하다라고 생각해 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타 이상은 충분히 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장세가 안 올 것인가 이거죠. 이거 매스 어댑션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고 이게 되게 좋은 말이라 가져왔는데요. 이 사람이 그 오토이의 자문위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웃긴 게 체인링크에서도 2021년 12월에 그 고문으로 합류했거든요. 이 사람 참 뭐지? 저랑 약간 관점이 비슷한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6년 전에 이 사람이 구글의 CEO였는데요. 컴퓨팅의 90%가 결국 웹 기반 클라우드에 위치할 거다라고 예측했다. 근데 오토이는 마지막 10% 고급 그래픽 처리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놀라운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파괴적이고 중요한 성과다. 이는 지배적인 컴퓨팅 플랫폼으로서 웹이 PC를 대체하는 전환점을 의미한다. 왜? 90%는 이미 대체했고 10%까지 대체하면 이건 100% 대체를 한 거기 때문에 웹이 PC를 대체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AI랑 메타버스가 되면 요게 10%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점점 고품질을 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1080 그리고 4K 이 영상 보다가 여러분들 뭐 240이나 맞나 240? 그리고 뭐 480이나 이런 것들 뭐 720 보라 그러면 여러분들 보겠어요? 못 본다니까 이게. 이해되시죠? 돌아갈 수 없어요. 인간은 편해지면 이전에 불편했던 환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한 걸 갈구하게 되고 그래서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관점에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엄청.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사실 얘네들은 애플과만 협력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디랑 협력하고 있냐? 마이크로소프트, 고고, 그죠? 그리고 엔비디아 GPU를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렌더 네트워크에 합류한 두 명 거대요. 이거는 공식 미디움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재단에서 렌더 네트워크 재단에서 공식 미디움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오피셜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공식적인 파트너십이라고 거의 보면 돼요. 준 오피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오토이의 고문단을 보면 구글 있죠? 그 다음에 IBM이 되게 많아요. 뭐 브레이브도 있지만 IBM 아시죠 여러분들? 얘네들도 나중에 AI에 여러분들 보면 왓슨이라고 있는데 이거 좀 있으면 IBM도 좀 주목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IBM이 그 명성을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감을 갖게 해요, 요번 왓슨이. 그래서 이것도 좀 잘 지켜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것 말고도 토크노믹스 구조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버넷민트라는 구조입니다. 뭐냐면 이 이용자 고객이 토큰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토큰 사. 그래서 토큰으로 이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뭘 해요? 소각을 시켜버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3달러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토큰을 사서 뭐 예를 들어서 301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걸 또 소각을 시킨대. 유통량이 줄어요. 그럼 가격이 올랐는데 시총은 오히려 개수가 줄면서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하고 루나 같은 케이스인데, 뭐냐면 루나도 엄청나게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엄청나게 디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소각이 엄청 돼가지고. 그리고 이더리움도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그쵸?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디플레이션 구조가 됐단 말이죠. 기존에 채굴 했던 생산량보다 POS 방식,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킹 방식으로 바꿔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기존에 소각돼 있던 양이 생산돼 있던 양보다 더 많기 때문에 토큰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총의 문제로 접근했을 때 시총이라 함은 현재 가격 곱하기 토큰 개수거든요. 그럼 토큰 개수가 줄어들면 가격이 좀 더 올라도 시총이 비슷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적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를 해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심지어 이 토큰은 유틸리티에서 아주 큰 강점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큰 소각량이 만약에 늘어난다, 그럼 얘도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죠. R&DR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언제 사야 돼요? 이제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살지 또 정해드렸습니다. 2.35에서 3.33달러 여기를 이제 1차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비중은 아까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검은색 존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할 수 있도록 남겨두세요, 현금. 그래서 두 번째 검은색 존은 0.92에서 1.29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상 뒷단에서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우리의 그레이스케일, 그 그레이스케일이 유틸리티에서 찝어준 코인 체인링크와 렌더 플러스 파일까지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